다음 기사는 한국경제입니다. 12억 아파트 갈아타려면 1억 든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자, 서울 주택시장의 하루 평균 매물이 4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가 성사된 건수도 예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과중한 세금 부담에 따른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 보십시오. 과중한 세금 부담에 따른 거래 절벽 밑줄. 자, 제가 몇 번 앞에서 또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은 거래 절벽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도 거래 절벽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더 거래 절벽이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 다주택자 매물이 잠긴 상황에서 대출 제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 강화 등으로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까지 힘들어진 탓이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1주택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까지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기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 12억 원 1주택 보유자 갈아타기 비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기존 주택을 5년 전에 7억 원에 취득을 하신 분이 신규로 15억짜리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고자 할 때, 그래서 5년 전에 7억 원에 취득한 주택은 현재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얼마였다? 84 기준이 11억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7억에 산 주택이 현재 12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주택을 팔고 조금 더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해서 15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는 부대 비용이 억대가 넘는다는 이게 기사의 현재 내용입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양도세 없지 않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9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1260만원 내야 되고, 취득 중개 수수료 내야 되고, 신규로 15억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 내야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이게 한 7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7천만원 정도 넘는다 이게, 그죠? 근데 이사가는 집이 신규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새 아파트면은 15억 원짜리 새 아파트는 요즘에 서울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이사 비용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고 그게 한 5천만 원 잡아서 실제로 한 1억 2천 뭐 3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추가로 12억짜리를 팔고 15억을 갈 때 3억 원을 뭐 더 뭐 대출을 내든 어떻게 하든 뭐 비용을 만들었는데도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해서 1억 원 이상의 돈이 더 든다. 그래서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자, 이것은 또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갈아타기 수요는 통상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입니다. 근데 이 수요가 이동을 해줘야지만이 그 현재의 급지의 하급지에서 이 현재의 급지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겠죠. 왜? 한 명이 빠져나가야지 여기에 빈 곳으로 하급지에서 한 명이 올라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막혀 있기 때문에 밑에서 하급지에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내놓는 매물수도 적어지고 수요자는 매물수가 적으니까는 선택의 폭은 더욱더 좁아지고 가격 흥정도 안 되겠죠. 매물이 많으면은 뭐 그 중에는 금매도 있을 것이고 사연이 있는 매물도 있을 것이고 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내고도 가능하고 뭐 가격 조정도 되겠죠. 그러나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파는 사람은 배짱을 부릴 수밖에 없겠죠. 왜? 매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가격에 이거 안 살려면 마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수자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되었다면은 신고가가 터진다는 거죠. 어제 뭐 15억이었으면은 오늘은 15억 5천 이런 식으로 자꾸 호가가 올라가고 그 가격에 그 호가 말고 매물이 없으니까 또 거래가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신고가가 터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주력은 주 수요 계층은 40대로 보시면 돼요. 40대, 50대가 주 수요 계층인데 매수 수요인데 이들의 갈아타기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30 세대 패닉바잉.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매수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4050이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어렵게 막아놨으니까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2030 세대가 지금의 주 매수 계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잘 들으십시오. 이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실제로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요는 있는데 수요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결국은 대기 수요로 남아있는 겁니다. 대기 수요로. 어떠한 계기만 주어진다면 그 대기 수요는 실수요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대기 수요가 있는 한 집값의 하락은 어렵다. 집값 하락은 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법이 뭐냐?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라.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기존 주택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도 이거 몇 번 말씀드렸고요. 양도세 중과 활성화로 기존에 정책적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라며 선거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인즉슨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안타깝죠? 무엇이 안타까울까요? 분명히 정책적 매물을 유도하면은 잠깐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안정화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 안타깝겠죠. 그렇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는 보름달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